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빛잔치, 빛바벨탑, 빛폭탄 내과는 어디서부터 터지게 될까? 정부 기업 가게할 것 없이 빛폭탄으로 쌓여가고 있는데요.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GDP 46.7%, 기업부채 1910조원, 가계부채 1637조. 그야말로 달리는 자전거가 멈추면 넘어지듯 성장 없는 채무는 곧 넘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과다 채무 기업과 자영업, 이익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 고민해야 될 유형은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금리일 텐데요. 정부 국채가 늘수록 금리는 늘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 금리는 덩달아 오르게 되고, 시중 금리는 당연히 또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만일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로 시한폭탄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헤드라인 몇 개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계속하겠습니다. 가계 기업 빚 사상 처음 GDP 2배 넘어 유동성 위기 우려된다. 사설 한국 경제 시한폭탄된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빚. 한 기업 가계 빚 증가 속도 43개국 중 4위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코로나 맞물려서 폭증 우려된다. 가계 대출보다 더 위험한 자영업자 빚 폭탄. 하나하나가 다 시한폭탄이죠. 과잉 유동성 영향으로 민간 부분에서는 일단 빚을 내고 보지 않은 심리가 팽배해 있고, 담보력이 약한 20대들까지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사분기 은행, 비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9조 원, 기업대출 잔액은 1166조 원으로 정년 동기 대비 6.12, 11.29% 각각 늘었습니다. 금융권 연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고, 신용대출은 역대 최고로 급증했고,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63%입니다. 지난 2007년 1사분기 통계 집계 최고로 치솟았는데요. 자,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부실 규모가 커질 경우 한국 경제에 그야말로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에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이 늘고 있는 것도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꼽힐 텐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13조 원을 돌파해서 당 최대를 경신했다는 것입니다. 과다한 가계 빚은 투자와 소비의 발목을 잡게 되고 신용경색을 초래하는 등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한국은행은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전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1년간 지속되게 된다면 약 76만 가구가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늦기 전에 가계 빚이라는 시한폭탄 내관을 제거할 텐데요. 소득 증가에 비해서 부채가 지나치게 빠르지 않도록 당연히 특별 관리가 각각 경제 주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경제 주체별로 이제 채무 규모를 보면요. 자, 규모는 이제 가계 부채가 1827조 원입니다. 기업 부채는 1954조, 정부 부채는 758조 원인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죠. 정부 부채가 가장 빨리. GDP 대비도 95.9%, 102.1%, 이게 이제 40%에서 50% 이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증가 속도는 전 세계 4위 수준이고, 이게 이제 5위 정도로 바뀌었겠죠. 정부 부채가 좀 너무 또 위험하고요.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한 한국의 민간 부분 빚 부담. 2008년도 금융위기와 근접할 정도로 빚 위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채무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특별한 경제의 내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내 올해 성장 기업의 유동성 부족 전망은 이제 올해 이후 3분기는 10조였는데 올해 이후는 54조 4천억이 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업 확대로 무너지는 적자 가구가 추정이 되는데 얼마나 많냐면요. 3개월 이내에 약 20만 가구가 무너진다는 것이고, 최대 6개월에 28만 9천 가구, 약 30만 가구가 되겠죠. 최대 9개월을 버티는 가구도 38만 1천 가구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1년 버티지 못하는 가구는 45만 8천 가구라는 것이고요. 자, 올해 국내 총생산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은 그야말로 급격하게 늘어서고 있어서 201%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렁에 빠진 빚공화국, 그야말로 질도 매우 낮아지고 있는데요. 금융권별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규모를 보면 매우 이게 높은데요.
그래서 이제 대출 만기 연장을 합계 보면 75조 7,749억 원이고, 이자 유예 상황만 해도 1,000억 원이 훨씬 넘게 있습니다. 이자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쌓여서, 한국의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게 될 텐데요. 가계대출보다도 위험한 자영업자의 빚폭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요. 빨간불 개인사업자 대출 5대 은행 상반기만 10조 증가했다. 금융당국 이달 중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또 최대 70조 더 풀린다는 것입니다. 조선비지에 따르면 은행권 KB국민은행, 신한우리, KB하나, 농협 등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13조 1,525억 원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말 202조 8,215억 원보다 10조 3,310억 원이 늘어난이 되겠고, 5월 말보다도 1조 7,837억 원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은행별로 엄청난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국 부채 디폴트를 잠깐 보면요. 국가 채무는 758조, 기업 부채가 1954조, 가계 부채가 1824조라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 정규 주체, 다 3주체가 다 빚만 이렇게 늘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부채는 GDP 대비 237%, 올해는 5천조 육박할 듯 증가세 가팔라서 경제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대 은행 개인 사업자 대출도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6월 6개월 만에 60조에서 62조, 큰 것만 보면요. 신한은행도 38조에서 41조, KB하나는 38조에서 39조, 37조에서 39조, 농협도 28조에서 30조, 이런 식으로 아주 엄청나게 이게 채무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무라는 건 결과적으로 반드시 갚아야 될 돈이죠. 경제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의 계층이 빚폭탄 노래가 가중되고 있고, 우주적 불안과 코로나 충격 속에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 이들의 상환 능력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자영업 대출이 중장기적 금융부실 내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5대 은행의 대출 잔액 6월 17일 기준으로 256조 5,259억 원이고, 이들은 개인 사업자 대출을 올 들어 19조 1,199억 원 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17일 만에 개인 사업자 대출이 5조 1,204억 원이 증가했고, 이런 추세라면 6월 말 한 달에만 해도 7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2018년 10월 말에서 지난해 6월 말 사이에 7조 7천원이 늘어난 것을 고려한다면 올해 비슷한 기간에 증가폭이 2배를 넘어선다는 것이 되겠고요. 개인 사업자 대출이 연체가 늘어나게 되면 그야말로 건전의 그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금융 지원도 중요하지만, 은행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대책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2월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체율은 0.35% 전월 대비 0.02%포인트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 각종 유예 조치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연체율이 폭증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위험 요소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즉각 쌓여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제일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예 조치를 지금 계속 취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은 더 크게 해서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금리를 낮춰 돈을 계속 풀게 된다면 경기가 불확실하고 무작정 풀어낸 돈은 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 쏠리게 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는 다시 저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업 자금을 보면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죠. 2019년도 10월 달에 비해서 이제 불과 7, 8개월 만에 800,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업 대출은 869억 원에서 955억 원으로, 중소기업은 이제 715조에서 776조로 이렇게 각각 늘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적 빚투의 가계대출 1631조 돌파, 사상 최대 이렇게 됐죠. 모든 경제 주체들이 각각 엄청난 빚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바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금리 환경, 그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가 별다른 성장을 만들어지 못했는데 물가만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면 더구나 다 미국 같은 특정한 나라는 회복했는데 우리나라만 헤매는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은 유달리 풀려있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고 동시에 지속적인 저금리는 경제 구조를 왜곡하게 됩니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좀비 기업의 양산, 불균형 등을 이렇게 이루게 되죠.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 중앙은행이 갑자기 더 이상 그 저금리를 유지하지 않고 이제 물가도 작고 왜곡된 자원도 배분도 막을 것이라고 선언해 버린다면 중앙은행만 믿고 정부도 민간도 빚을 늘려놓은 상황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손쓸 틈도 없이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더 높은 금리를 준다는 세계 최강 안전자다 미국 국채로 쏠리는 현상이 당연히 나타나겠고 우리 국채는 인기를 잃고 외화가 유출되겠죠. 그러니 우리도 금리를 따라서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믿는 것 자체만이라도 시장 번져 이제 출렁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가계와 기업, 정부 모두가 각자 건전한 경제활동에 기반하지 않고 빚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은 반드시 시한폭탄으로 짝깍짝깍 시간 속에 언제 어떤 것이 방아쇠가 트리가 되어서 터질지 모르는 살얼음 경제가 되겠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감당하지 못할 점은 반드시 자자를 파산으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카드 돌려막기는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는 시점이 있게 되죠. 고름은 터뜨려야 될 것이고 과소비와 비투는 반드시 끊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성장성이 계속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최악의 사태를 각각 경제 주체가 대비를 해야만이 될 것입니다.